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경찰과 김건희 씨 측에서 이 보도가 얼마나 얄미울까. 여러 가지 행보, 광폭 행보를 이런 앞에 흑역사들 다 잊혀지고 있는데 저희 그래서 9시 뉴스에 나 지금 내일 이제 이 비행기 타서 이제 처음으로 나 외국 나가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보도 보고 다른 이제 보자 하시는 분들 그거 아직 안 됐어요?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네. 사이다 안 주면 본격 고구마 흑차고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실화입니까? 실화냐?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누르꾼 여러분 이렇게 댓글 올라면 분노 진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는 4차 언론혁명에 작고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가 진행하는 김기학 기자. 오늘 방송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이 방송 괜찮다 재밌다 들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부터 한번 눌러주세요. 네. 고! 자기 소개해 주시죠. 이민찬과 친한 기자 정현욱입니다. 네.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만입니다. 네. 그 지난화에 이민찬 피아니스트와 이제 만났던 이야기 인터뷰 후기 구독자분들도 좋아하시고 구독자 아니었던 분들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재밌다. 네, 그래서 뭐 조회수가 10만이 넘었어요. 간만이네요. 간만에. 근데 그런 많은 분들이 보는 영상일수록 이제 욕하는 댓글이 많다 원래. 아니 클래식 얘기에 욕할 게 뭐가 있죠? 저도 이제 그럴 줄 알았는데 정유럽 기자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정유럽 기자가 왜 이렇게 이민찬 군에게 무례하게 싸가지 없게 이렇게 하냐 이런 댓글이 많습니다. 자 우리 이만원 작가님이 대들기 유튜브 댓글 읽어주세요. 많았어요. 아 이거 너무 악플 읽기 같지만 대들기 유튜브 댓글에 ADMPK님이 나이는 어리나 클래식계의 거장인 만큼 호칭이나 지칭을 프로페셔널하게 제대로 대접해주세요. 얘 걔가 뭡니까? 또 다음 댓글도 또 해리케이님이 쟤? 걔? 기자들끼리는 존댓말하면서 근데 정작 인터뷰하면서는 앉아 그랬나봐. 차라리 기자끼린 개인 친분이 있으니 반말하고 어떻게 친분이 없는데 일로 인터뷰하면서 반말을 쉽게 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리 친해도 방송에서는 이제 존칭이나 아니면 그 뭐 직책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날 방송을 시작할 때 뭐라 불러야 되죠? 임윤찬 피아니스트? 뭐 임윤찬 선수? 뭐라 불러야 되나 이제 했었는데 정윤 기자 이제 얘기를 하다가 진행하다가 이제 정윤 기자도 그냥 계속 얘, 걔, 뭐 금마 이렇게 한 게 아니긴 해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때 상황을 재현하다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우리가 방송이란 아무리 유튜브지만 방송인 차원에서 좀 그건 좀 잘못했다. 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서 저도 사실 이게 정윤 기자만의 잘못이 아닌 게 제가 이걸 편집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약간 좀 아니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왜냐면 저는 약간 그게 좀 더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친근감 있고 좀 더 이렇게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게 약간 전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편집 안 하고 그냥 넘겼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임찬 군에게 약간 좀 잘못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들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질책을 해주셔가지고 좀 오해를 혹시 하실까봐 뭐 설명을 해명과 변명을 드리면 일단 사과도 좀 하시고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이제 좀 편하게 얘기한 건데요. 이제 그게 또 방송이니까 그조차도 조심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현장에서는 정말 극진하게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과공 비례를 하면서 예의를 갖춰서 이민찬 군과 인터뷰를 했고 뭐 일절 저는 반말을 단 0.1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요. 인터뷰를 그렇게 대하지 않죠. 프로 기자라면.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재밌게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오해를 하실 만한 대목이 몇 군데 있던데 허락 없이 인터뷰하진 않았어요. 뭐 이렇게 마이크를 들이댔다. 근데 그게 그냥 얘기하세요 이러진 않죠. 콩쿠르라는 현장에서 그럴 수도 없고 이제 허락을 받고 다 한 거고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여쭤보고 했고 뭐 이렇게 현장에서는 정말 그냥 걱정이 무색할 만큼 그렇게 했는데 저도 좀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이야기를 좀 회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게 이문찬 군에 대한 이문찬 피아니스트에 대한 이제 막 팬덤이 엄청 두터워졌잖아요. 그 저는 1월부터 이문찬 유망주다라는 기사를 썼어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반클라이번 콩쿨이 개최되기 전에 이제 이번 콩쿨에 주목할 만한 피아니스트라고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보다 이문찬 씨를 존경하고 좋아하고 아끼고 또 일찍부터 기대를 하고 있었던 음악 애호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팬덤이 워낙 두터워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우리 방송 지나고 또 인터뷰 영상도 제작해서 올렸는데 메일도 많이 왔다면서? 제가 그걸 안 만들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애시당초 원래 이문찬 군을 취재하러 간 게 아니었고 이제 다른 취재를 하다가 우승을 해서 이렇게 됐지만 그리고 저는 지금 시사기획 창을 만드는 부서지 데일리 뉴스 문화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문찬을 인터뷰한 그 영상들을 이게 뭐 그냥 묵히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치. 이제 인터뷰 영상을 풀었더니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저와 가깝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뭐 어깨동무하고 이런 거 다 허락받고 했어요. 정확한 워딩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했어요. 사진을 찍을 때 제가 좀 친한 척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랬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내가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문찬 군이 싹 이렇게 저한테 맞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찍은 사진인데 그런 영상들을 보고 이 두터워진 팬들이 분노하신 거예요. 왜 뭐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메일을 받았는데 그냥 이 메일은 그냥 재밌어서 이게 뭐 제가 뭐 기분이 나빴다거나 뭐 놀랬다거나 그게 아니라 재밌어서 놀라긴 놀랐을 수 있겠죠. 제목이 정현욱 네가 뭔데 이문찬 어깨에 손 올리냐. 제목이? 네. 제목이 근데 내용이네요. 제목네. 제목네. 그래서 나도 제목네. 뭔 내용이지 하고 눌러봤더니 뭔 내용이야? 그 제목이 내용이네. 딱 세 줄이야. 뭐라고? 이문찬이 애냐? 국힘당 졸개자 쓰기 쓸데없는 짓 말고 건희 서결이나 보도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졸개 자스가. 근데 본인은 왜 근데 거예요. 기자한테는 그렇게 반말을 막 하는 거지? 기자한테 그럴 때나? 아무튼 자스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김건희와 윤석열이나 취재해라.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내외에 관한 보도를 좀 더 많이 깊이 있는 해달라. 보도를 해주세요. 라는 주문을 이 졸개자스가 자스가.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건 저는 별 의미가 없고 그냥 재밌었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지? 정유럽 기자가 이제 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취재를 더 열심히 해달라는. 아니 그래서 뭐 이렇게 알게 되신 김에 뭐 외람이도 좀 찾아봐 주시고. 그러니까 아니 그분한테 링크를 메일 단메일로 좀 몇 개 보내드려야겠네. 우리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래도 아는 만큼 한다. 그렇습니다. 참. 조화 빠르게 가야겠어. 조빠가 가야겠어. 그분에게 조빠가 영상과 오늘 영상도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때 이제 소칭, 개, 예 이런 얘기가 짧게 한두 번 정도 몇 번 등장했는데 그분 저도 약간 좀 아니했다 말씀드리고 저희가 워낙 또 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 잘못을 드렸다는 말씀. 그래서 이문찬 군과 또 이 구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께 제가 일단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 좀 조심할게요. 어떤 분은 화를 또 내시는 지점이 제가 그때 얘기하다가 1등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럼 왜 몰랐냐? 현장에서 보고도 모르냐? 근데 이제 김 기자가 편집을 했대. 저는 이문찬 그 씨의 마지막 라흐마니노프는 제가 이렇게 다른 취재 일정 때문에 놓쳤는데 그 앞에 모든 연주를 다 봤는데 중간에 전 좀 비판적으로 본 연주도 있었어요. 뭐 이문찬 씨라고 모든 곡을 다 완벽하게 잘 칠 수는 없죠. 모든 피아니스트가 다 그래요. 그리고 뭐 이게 라흐마니노프 전에는 조금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런 현장 이야기를 제가 이제 가감 없이 드린 건데 굉장히 이걸 비판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아. 그건 아니고 저도 충분히 이게 1등을 할 만한 피아니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몰랐다는 거를 비판으로 생각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구보다 먼저 이문찬을 유망주라고 했던 기자로서 억울합니다. 억울하다 이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저희 앞으로 그런 것도 신경 쓰겠다. 예전에 그러고 보니까 뭐 김정은 얘기할 때도 김정은 뭐 트럼프 이렇게 하면 트럼프가 네 친구냐 김정은이 네 친구냐 이렇게 뭐 얘기할 좀 있었어요.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든 분한테도 친구냐? 어린 분한테도 우리 모두 친구로 지내면 안 되나?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거 앞으로 좀 더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로고 듣고 1부 내가 바로 외람이 진짜 외람이 코너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4차 언론혁명 같이 하자 그래놓고 구독 안 해주는 거 진짜 서운해. 너무 서운해. 나만 진심이지 또 나만 이거 뭐예요? 오늘도 구조할 부탁드려요. 그렇습니다. 자, 멋있는 외람이 많고 많지만 내가 바로 외람이 진짜 외람이. 이 기자라면 역시 이 거대 악 혹은 거대 권력, 거대 재벌, 이런 거대 자본, 이런 국가 권력 이런 분들에게 이제 더 진정한 외람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은 외람된 질문을 던진 기사를 가지고 와서 정영욱 기자가 한 번 더 외람된 질문을 던져드리는 진짜 외람이 코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아이템 뭐죠? 뒤에 오늘 나올 거죠? 네. 김성수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한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서면 조사에 50일 넘게 미회신. 굉장히 화제가 됐던 기사입니다. 네. 자, 뭔 내용입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좀 팩트를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작년 12월 23일에 대선이 한참 이제 막 이제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할 무렵에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또 민생경제연구소 이런 시민단체들이 김건희 여사를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5개 대학에 취업을 할 때 경력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1번 한림성심대 시간 강사 재직할 때 서울 대도초등학교 실기 강사, 또 서울 광남중학교 교생 실습 이런 경력이 있었는데, 일단 이제 교생 실습을 어떻게 경력에 쓰냐 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지금 그것보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한 차원 낮은 논쟁이 교생 실습의 사실 이게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교생 실습을 진짜 했냐가 논란이었어요. 근데 이제 광남중학교 교생 실습은 당시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찾았어. 근데 앞서 말씀드린 서울 대도초등학교 실기 강사는 지금도 증거가 없는 상태예요. 그게 있었고, 지금 말씀드린 건 한림성심대입니다. 그리고 서일대 시간 강사를 이제 재직하셨는데 많어. 여기에 이제 한림대학교, 안양대학교에 출강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림대학교가 아니라 한림성심대였다. 그렇죠. 천지 차이다. 그렇죠. 네. 요게 있고요. 그러니까 좀 죄질이 좀 그래요. 네. 수원여대에 또 계셨습니다. 네. 여기에 영락여고 미술교사 정교사 이렇게 적었는데, 영락여고에서는 근무하신 적이 없고 영락여상에서 근무한 이력은 확인이 됐답니다. 뭔가 다 이렇게 네. 조금씩. 그리고 이제 이 학교의 이력서에 뭐가 제일 많아요? 지원서에. 그 기억나시죠? 뉴욕대에서 연수했다.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서울대 글로벌 리더 과정. 그러니까 서울대 글로벌 리더 과정조차도 서울대 정규 학과목은 아니죠. 여기서 이제 견학 가신 거를 뉴욕대로 견학 가신 거를 뉴욕대에서 연수받은 것처럼 써서 이제 뭐 당시에 다 이렇게 논란이 됐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게임 산업협회 네. 재직 여부. 근데 뭐 재직 그 증명서를 발급한 분조차도 김건희 씨를 본 적이 없다라고 했었죠. 안양대는 이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이라고 썼는데, 이게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 천지 차이입니다. 네. 그걸 받았는데 서울대 경영대 석사라고 쓰신 거예요.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폴리텍 1대학 미디어 콘텐츠과 부교수라고 경력을 적었는데, 부교수 가로치고 겸임이라고 적었어요. 부교수는 사실 우리가 교수님 하는 그 정교수예요. 겸임 교수는 겸임 교수. 시간 강사 비슷한
그러니까 이제 부교수가 아니고 겸임 교수였는데 이렇게 쓰셨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당시에. 그리고 이제 국민대 비전임 교원으로 출강을 하실 때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와 한국폴리텍 대학교 뭐 요 허위 기재죠. 이걸 또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김건희 여사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뭐 결혼 전에 이 일까지 이렇게 했는데 뭐 해명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너무 이제 잣대가 과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대는 결혼 이후에 출강하셨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좀 너무 말하기도 사실 좀 창피한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학교가 5군데지 그 각자의 글 따져보면 5개가 아니에요. 이 너무 좀 낯뜨거운 의혹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했고 그래서 같은 달 26일에 직접 김건희 여사 기자회견을 해서 인정을 일부 했죠. 사과하고 그러니까 이런 팩트가 맞다 이렇게 인정한 건 아니고 사과는 뭐 굉장히 광범위하게 내가 좀 더 뭐 잘 보이려고 뭐 이런 당시에 그 기자회견 기억나시죠? 욕심. 네. 이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경찰에 고발을 했으니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간호 서울경찰청장이 이제 지난달 5월 23일에 이제 이 경찰이 당시에 서면 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상당히 큰 특권이죠. 근데 이제 지난달 23일에 서울청장이 신임 총장이 서면 조사가 무혐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기다려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김성수 기자가 참 외람되게 이게 어떻게 되고 있나? 냅두면 될 걸. 알아서 경찰이 알아서 하겠지. 봤더니 어떻더라 이런 기사입니다. 그런 내용 여러분. 힘들어.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서면 조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화를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서면 조사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화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이게 왜 출두 조사를 해야지 왜 이거를 서면 조사하냐? 말이야. 근데 그러면 서면 조사라도 제대로 하고 있나? 본 거예요. 김성수 기자가. 해야 되겠다. 이게 나온 겁니다. 자, 근데 네이버 댓글 읽어볼까요? 읽어보시죠. KIRA 땡땡땡님이 이제 그만 좀 하시라. 언제까지 영부인 성토나면서 세월 보낼 건가 한심하고 치졸하기까지 하다라고 하셨는데 정유럽 기자라는 방금 이거 들어보셨죠? 이거 듣고도 이러실지 참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언제까지 우리 김건희 여사님 오늘도 김건희 여사님께서 팔목에 발찌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기사 봤어요? 봤어요. 발찌를 하셔가지고 발찌 외교 이거 왜 9시 뉴스에서 안 다루냐? 왜 9시 뉴스에서 톱으로 가야지.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다른 공직자 같았으면 뭐 중학교 교생 실습을 이력서에 쓴 걸로도 큰 논란이 됐을 거예요. 이 교생 실습이 도대체 뭐가 이력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교생 실습을 진짜로 했냐 이게 다 의심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 뉴욕대 연수도 좀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너무 짜쳐. 이건 진짜 이거 우리 주변에 누가 지인이 그랬다고 해도 정말 창피한 일인데 이분이 지금 오늘 어디 가셨죠? 거기에 지금 뭐 가서 이제 또 영부인 외교를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 또 영부인 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대요. 안 하신다고 했었는데. 교생 실습, 그다음에 뭐 아까 겸임 교수와 부교수. 이런 거를 그러니까 궁금한 거 일단 서면 조사부터 일단 이해가 안 되는데 한림대 한림성심대. 자 근데 이게 서면 조사부터 사실 특혜다. 엄청난 특혜죠. 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저기 이게 KBS 유튜브 댓글 보시죠. KBS 유튜브 댓글에 히트맨님이 근데 일반인이 저 정도 죄를 저지르면 서면 조사를 하나? 또 네이버 댓글에 장님이 영부인을 그럼 서면 조사하지 어떻게 하냐. 기사거리도 안 되는데 흠집 내기 그만해라. 또 네이버 댓글에 스플리님이 서면 조사를 꼼꼼하게 하면 되잖아. 병원도 비대면 진료하는 시대인데 질문만 할 거면 굳이 가야 하는 이유가 뭐 있냐. 그럼 여러분 좀 출두하지 마세요. 서면 조사하는 것 자체로 이제 뭐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서면 조사는 대단한 특권이 맞습니다. 수사를 안 받아보신 모양인데 수사가 뭐 무혐의가 나든 어디 기소가 되든 수사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이게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맞지 않는데 엄청난 고통이죠. 그 수사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받아볼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일단 서면 조사 자체도 이제 서면 조사가 뭐냐면
이 수사라는 게 이제 뭐 처음에 일단 불러갖고 조서를 쓰잖아요. 이런 고발이 들어왔는데 이거 뭐 이게 맞냐? 이거 너 여기서 고발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 관계 확인하고 그거를 이제 보내면 집에서 적어서 경찰에 보내는 서면으로 답변하는 거죠. 그 자체가 큰 특권인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얼굴이 알려진 공인은 이 수사기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큰 이제 명예와 관련된 과정이기 때문에 특혜는 맞는데 이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후보 시절에 이 윤석열의 모토가 뭡니까? 공정과 상식, 일부 그 반지성주의에 맞서는 법과 원칙. 그래서 이제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성수 기자 리포트에 나오죠. 뭐 이거는 똑같이 수사를 받을 거다. 예, 뭐 아주 그냥 자신했죠. 그래서 이제 서면 조사로 한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서면 조사를 한 지 얼마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발을 한 게 12월 23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6개월 지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서면 조사를 했으면 이제 뭐 잘 그래도 서면은 잘 하고 있겠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근데 이제 알아봤더니 뭐 이제 문답서 형태로 이제 당연히 보냈겠죠. 뭐 우리가 조서 쓸 때도 그렇게 하니까 앞에 앉아서 물어보는 거 대신에 이제 서면으로 자꾸 서면이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며칠까지 대답하세요라고 보내진 않았대요. 그 별도의 회신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제 50일이 넘도록 답변서를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제출하지 않았다. 뭐 보도가 이제 우리 방송 기준으로 어제 나갔으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외국 나가셨으니까 뭐 외국에서 이걸 쓰고 계시진 않을 테니 아직까지는 답변을 안 하신 거죠. 나 같으면 외국 가서도 쓸 것 같은데 경찰이 이렇게 조사한다고 하면은 마음 불안하고 급해서 막 불안하지 않으신가 보지. 그리고 그 7시간 통화 녹취록에 대한 그 참고인 서면 답변서는 이미 제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구분해야 되는데 경찰이 이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검찰에 간 것도 있어요. 검찰에 간 건 좀 혐의들이 더 무시무시한 것들이지. 그렇죠. 이거는 지금 약간 좀 뭐 참 창피하다 이런 건데 이제 거기는 막 좀 뭐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거기에는 또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 말고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고발한 건 아니지만 이제 김건희 여사를 어떤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지금 진행 중인 수사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빨리 협조를 하면 김건희 여사에게 좋은 수사인 거죠. 그거는 이제 이미 할 걸 다 하셨다는 내용이 기사에 포함됐는데 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좀 불리하고 좀 본인이 빨리 잊혀졌으면 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아직 대답을 안 하신 상태다. 뭐 그게 사실은 이제 기사 내용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셔야 될 게 뭐 수사를 거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이게 회신 기간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김건희 씨 측에서도 거의 다 이제 썼기 때문에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조만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대단하게 정해줘야 돼. 안 그러면 안 써. 계속 미루게 되거든. 이게 뭐 반성문이요? 이거 언제까지 하면 안 써. 이거 참 경찰이 참 친절하고 관대한가 봐요. 그래서 원래도 이 충분한 답변 기한이 주어진다. 이거 뭐 내가 이거 늦게 쓴다고 해서 지금 뭐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수사를 지연하려는 의도도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경찰이 처한 상황과 이거랑 같이 이제 겹쳐서 보면 참 여러분 참 보이는 게 그렇죠. 자 이외에도 네이버 댓글에 FJQM님이 경력, 학력 허위뿐 아니라 주가 조작은 아직 손도 안 댔다고 같이 한 사람 다 구속됐는데 정말 대단한 공정과 상식 살아있는 권력 수사 주장했던 검찰총장 출신이다 그죠? 이렇게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FM코리아의 호잉깃님께서는 김건희 여사 활동은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나서 하는 게 맞다. 그 전까지는 약속한 것처럼 조용히 있다가 모든 의혹이 해소되고 나서 활동을 고고 해라. 전 이것도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게 의혹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제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죠. 그 뭐야 지금 뭐 의원 뭐 부인 장관 부인분들인가? 이게 아니 재선 이상 의원 의원들 언니들 의원 언니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스터디 그룹 뭐 이렇게 활동도 하시고 굉장히 활동을 그 전에는 조용한 이제 내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전혀 이제 굉장히 할 거 다 하시고 할 거 이상으로 되게 팬클럽도 하시고 팬클럽 관리도 하시고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하시는 건 뭐 할 수 있는데
이런 의혹을 좀 해소하고 범법 행위자라는 이런 오해다를 좀 풀고 그리고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댓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사람의 유권자이자 국민으로서 이 의혹이 너무 창피해요. 그럴 수 있죠. 이거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이게 난 어떻게 이러지 싶은데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인정을 하셨고 영랑 여상인데 여고로 한 거 뭐 이런 거. 너무 이거는 낯뜨거운 의혹들인데 이거 빨리 털고 가세요. 본인이 인정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경찰과 김건희 씨 측에서 이 보도가 얼마나 얄미울까. 이제 좀 여러 가지 행보, 광폭 행보로 이런 앞에 흑역사들 다 잊혀지고 있는데 저희 씨. 그래서 9시 주세요. 나 지금 내일 이제 이 비행기 타서 이제 처음으로 나 외국 나가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보도 보고 이제 다른 이제 보자 하시는 분들 그거 아직 안 됐어요? 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거 빨리 내세요. 이거 경찰 분들도 우리 일반 국민들도 이런 이렇게 편하게 수사받는지 한번 돌아보면은 아마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스페인 갔으니까 일단 갔으니까 스페인에서 뭐 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스페인 와인 드시고 맛있는 거 많이 옷을 빨리 써서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아이템 뭡니까? 뭐 하나 더 있죠. 경찰청장이 이제 사퇴했죠. 우리 녹화 기준으로 어제. 경찰청장은 이제 뭐 임기가 뭐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사실. 근데 이제 요새 경찰과에 둘러싼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 아시죠? 뭐 오래됐으니까.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놓고 이제 뭐 전 정권이 임명한 경찰청장이 이제 뭐 어떻게 철신을 해야 되나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7일에 사퇴를 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해서 이제 경찰국 신설에 관한 비전을 발표하셨죠. 그러니까 하필 그날 이게 또 원래 경찰청장이 회견을 하기로 예고를 해놨는데 같은 시간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회견을 하겠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다시 늦게 했어요. 연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경찰청장이 하려던 회견은 나 그만두겠소 였고 그래서 뭐 요 이제 관련된 이슈가 어디까지 진척이 됐나 그냥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댓글 먼저 보고 갈게요. 네, 네이버 댓글에 OPCH님이 늘어나는 경찰 권력을 어떻게 하면 분산시켜서 통제할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정권이 갑자기 생뚱맞게 내가 다 가져갈 거야 이러고 있네. 검찰 독립 운운하더니 경찰은 통제하고 싶구나. 또 파리국 댓글에 익명님이 군사정부 시절 탄압의 도구로 수적 부리듯 정권의 하수인 역할하던 경찰을 군부 독재 이후 시대 흐름에 맞춰 치안본부에서 청으로 격상시키고 인사와 예산 권한을 주고 그 독립성을 보장하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윤 정부에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두어 경찰청의 인사, 예산권을 군부 독재 시절처럼 다시 뺏어오는 겁니다. 말로는 수사 권한은 경찰청에 그냥 두었기에 경찰의 수사에 대한 정치적 독립은 그냥 그대로 보장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웃기는 소리죠. 직장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인사와 예산 권한을 가지면 그 조직의 모든 것을 가진 거고 인사와 예산 권한 뺏기고 독립적인 부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이게 파리국 댓글이 훌륭하네요. 훌륭하네요. 설명을 너무 잘해줘서 제가 방송을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여 방법 인프에서는 자,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하겠다면 그렇게 알 것이지. 왜 이렇게 외람되게 뭐라 하는지. 자, KBS 기사 내용은 뭐였습니까? 중요한 내용은 그거예요. 경찰청장이 이제 사퇴의 변을 간부회의에서 밝히면서 행안부 장관에게 이제 통화를 길게 98분 동안 해서 경찰의 입장을 내가 충분히 전달했다.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이라 하면은 경찰국 신설은 얘기 안 된다. 네. 근데 참 너무 이게 대조되지 않아요? 우리 지난 검수완박 때 검찰이란 조직이 저항을 했던 규모와 이 경찰이 저항하는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죠. 그 생각나세요? 검찰은 막 무슨 평검사 회의도 하고 밤새 회의하면 또 우리 기자들이 뻗치고 있다가 이제 속보로 전해주고 시시각각 그리고 막 성명 뭐 2프로스라고 하지만 다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려도 그리고 막 보직 던지고 언론이 정말 실시간 중계해줬죠. 그래서 약간 좀 이 조직적인 반대치고는 검찰 때 생각해 보면 약간 약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다들 이제 청장을 보고 있겠죠. 좀 청장님이 좀 해서 이제 행안부 장관한테 내가 충분히 얘기를 전했다 했는데 행안부 장관께서는 통화 때 이거 뭐 저기 찬성했다. 경찰에서 경찰 찬성했다. 뭐 그렇게 약간 유권 해석을 좀 달리 하셔갖고 뭐 경찰청장이 상당 부분 수긍했다. 이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그날 당일에 사퇴를 하셨고, 근데 이제 이게 사퇴를 하신 거지 사표가 수리된 건 아니거든요 아직.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그냥 놔두고 나가셨어요 지금.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 근데 이제 그 여당에서는 이제 청장이 조용히 나갈 것이지 뭐 이렇게 또 뒤끝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끄럽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 기사는 이런 내용이고 이제 경찰국 신설 문제에 관해서 경찰국 신설이 옳다 그르다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슨 뭐 방향성을 갖고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 각자 의견에 다 장단점이 있고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경찰국 이 신설을 반대하는 분들의 주된 논리 중에 이제 역사 얘기를 많이 하시죠. 우리가 1987 영화 봤잖아요. 그쵸. 거기 치안본부라고 나오는데 지금은 없는 조직이죠. 그러니까 치안본부가 지금의 경찰청인데 당시에 치안본부는 내무부 소속이었어요. 지금의 행정안전부. 그러니까 거기 기억나세요? 그 경찰청장, 치안본부장이 전화를 이러고 예! 이러고 받잖아. 예!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신 뒤에 뭔가 막 여론이 시끄러워져 갖고 어떻게 해라를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전화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남영동 대검 분실이 이제 치안본부의 대공 분실이었죠. 거기서 이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들, 조작, 용공, 뭐 날조 이런 많이 고문을 통한 뭐 허위 자백 이런 게 거기 이제 산실이었는데 그게 다 이제 정권과 경찰이 한 몸이 돼서 수족처럼 경찰을 부리는 결과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경찰은 왜냐하면 검찰과 비교할 수 없이 인원이 많고 조직 규모가 커서 우리 일상에 아주 깊숙이 밀접히 관련이 있고 우리 국가의 모든 정보기관 중에 정보가 제일 많은 것이 경찰이에요. 국정원 이런 데보다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정권의 수족이 되면은 이렇게 위험한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91년에 이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켰잖아요. 그게 역사의 흐름이었죠. 그리고 검찰은 반대로 법에 주어진 권한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 이런 걸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견제를 하는 이 양축이 이제 지금의 어떤 우리 수사기관의 변천사의 결과였는데 이거를 왜 돌리냐 이거고 과거로. 네. 그리고 이제 반대에서는 법무부는 검찰을 견제하는데 그 관리하는데 경찰은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게 뭐가 문제요?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댓글도 많이 있었어요. 네. 네이버에 AS 원땡땡님이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듯이 행안부에 경찰국 두는 거 당연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뽐뿌 댓글에 검수완박 강행할 때 여기에 대한 지적은 원래부터 있었고 경찰 개혁안도 같이 마련해야 된다.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일단 해보자는 식의 검수완박은 부작용만 생긴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다 씹었고 결국 검찰 수사권 통제라는 본래 목적에 대한 실효성도 없고 경찰 개혁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윤 정권 이걸 이용해서 경찰국 설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빌미만 준 거 아니냐 이런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논의가 워낙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게 비판도 있었잖아요. 정부조직법에는 이게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을 고쳐야 된다. 법을 고치지 않고 이걸 시행령으로 뒤집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제 정부조직법이라는 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정부조직법은 각 정부 부처에 뭐 위임된 업무들을 이제 망라한 법률인데 거기에 이제 행정안전부가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열거가 되는데 여기 치안이 없거든요. 치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이걸 경찰을 감독하려면 이 정부조직법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이제 논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경찰국 신설을 옹호하는 분들은 무슨 소리냐 있다 이 바보들아 법 좀 제대로 봐라. 정부조직법 34조 5항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았네. 정부조직법을 고쳐야 된다는 말도 틀렸네.
라고 생각하실까봐 오늘 이 아이템을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경찰국이 뭐 신설되는데 어떤 뭐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말 자체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이거를 32조 법무부랑 비교해 볼게요. 이 정부조직법의 32조 법무부에 관한 내용은 1항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 행영,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주어가 법무부 장관이고 서술어가 관장한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해라 나와 있어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거예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을 관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엄밀하게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오가 옳다 그르다는 뭐 각자 생각들이 다르시겠지만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다 이 말은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들 많이들 방송에서 말씀을 하시길래 잘못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소속이라는 표현 안에 예를 들어 내가 KBS 소속이면 KBS 사장말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내포돼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을 듣는다는 것과 감독한다는 거는 실제로 그 예산, 또 지휘, 또 뭐 징계 다양한 업무를 망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법무부랑 딱 비교가 되잖아요. 관장한다와 아래에 둔다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건 좀 뭐랄까 좀 법리적으로 해석에 좀 여지가 좀 있달까? 어차피 제가 보기엔 그리고 저뿐이 아니고 이제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 바에 따르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게 순서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뭐 김 기자 말대로 법이라는 것도 또 다 해석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일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죠. 시행령으로 진짜 그렇게 고칠 수도 있죠. 실제로 7월 15일에 경찰국 뭐 신설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행정안전부 장관 기자회견 내용이. 그러니까 그건 두고 봐야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제가 전해드린 겁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 그 경찰국 이슈는 근데 워낙 이 법리적으로 행정적으로 뭐 논란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도 없고 논란도 많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만 있어. 다들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실제로 현실이 되겠죠. 어떤 우려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그냥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건 뭐 힘 있는 쪽이 그냥 밀어붙이지 않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희는 그러면 다 1부 여기까지 하고 2부 알바키로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자, 로고 주세요.